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수회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어제 직접 메시지는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비서실장 통해서 대독한 내용은 뭐 국정쇄신하겠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표명했는데 안보실 빼고 정책실 빼고 그리고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으로 보면은 본인이 사과하고 본인이 설명하고 본인이 변화를 얘기하고 그 전면 쇄신을 하고 그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상식대로 안 해와서 이런 결과가 났고 네. 여전히 상식대로 안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것 같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섭 당선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남은 선택이 아니다. 당위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위가 아니고요. 네. 그냥 보통 상식이면은 그러니까 제정신이면은 제정신.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복잡하게 그걸 무슨 뭐 어마어마한 정무적인 선택을 하고 뭐 이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혹시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거나 뭐 지금 벌써 사흘째입니다. 수목금 사흘째인데 만나자거나 뭐 회담을 제의하거나 이런 소식이 있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그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현재 당직 체계에 있지는 않으니까. 네. 뭐 대표나 대표 비서실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전달이 안 됐겠죠. 예. 많은 국민들이 좀 이번에 사실 범야 192석입니다. 어마어마한 심판 여론이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의 기조나 태도를 바꾸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네. 계산을 하면은 192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거부권을 네. 거부권이라든가 무슨 탄핵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하는 소위 마지노선 예. 대통령 권력의 마지노선에 8석의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8석의 여지라는 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판단은 섰는데 야당의 힘도 줬는데 네. 그 마지막 어떤 회심의 여지 예. 를 예. 8석으로 주신 거예요, 국민들이. 최소한 정부 여당 내에서의 비교적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이건 너무하지 않아? 라고 마음이 돌아서면은 그러면 너네는 그냥 무너진다 라는 네. 그런 여지를 남겨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선거 다음 날부터 이어서 어떤 대통령이 보이는 여러 가지 메시지, 네.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그런 회심이 시작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제가 보니까 일단 안 바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바뀐다고 보고. 재밌는 얘기를 했죠. 뭐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했더니 임기가 3년 남은 거 확실하냐라고 이제 오히려 반문하면서 사실상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22대 국회 아직 개원은 안 했지만 들어가면 세게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수 정당 출신들이 먼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참 비극적인 건데요. 네. 통상적인 과거의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당은 네. 권력은 어떤 국정 기조가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것의 변화를 하고 네. 그 이유는 주로 철학이나 노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변화하기도 하는데 네. 이 정부의 국정 기조는 대부분이 네. 대통령 및 그 가족의 비리 문제를 버티느냐 아니냐라는 방탄 권력에 본질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위 기조가 바뀐다고 하는 순간 네. 또는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태세를 바꾼다고 하는 순간 그냥
죽는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못 네.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만약에 정말 이대로 그렇게 해서 무조건 버텨내겠다라는 네. 식으로 가는 거라면은 예. 참 곤란한 상황인데